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동안 이어진 설 연휴 동안 폭설 피해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려 진안과 모주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하우스와 인삼시설, 돼지 축사 등 3.3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살인과 절도, 폭력 등 62건이 발생해 53명이 검거됐습니다. 서해선 KTX를 통해 군산과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직통으로 오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오는 2031년까지 사업비 7,299억 원이 투입돼 서해선 전철망이 구축돼 군산역 편리성이 높아지고 익산역 기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연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가운데 55km, 왕복 4차선으로 구축되는 전주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에 80분가량 걸렸던 이동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줄어 물류 운송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가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공항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HJ중공업이 맡은 실시 설계를 상반기까지 매듭짓고 관련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군산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2023년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가 5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16만 1,620명이 이용했고 화물 처리량은 759톤으로 전국 지방공항 15곳 가운데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익산 함열 농공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 촉진 보조금 등이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추가 지정 대상은 익산 함열 농공단지와 남원 일반 산단, 고창 신활력 산단 등 3곳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폐업 가맹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한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에만 1,566곳입니다. 지난 2019년 921곳에 비해 6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반면 30억 이상 매출 제한 가맹점은 268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12,673곳입니다. 제1건설부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제1건설 채권단 협의회는 2월 3일 농협은행 전북토막본부와 전북도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제1건설 부도 과정에서 부당한 약관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며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당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19명이며 2월 1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주요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과 청소년 재활 승마 지원,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등 12개입니다. 한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마다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으로 서해선 KTX를 통해 군산이나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사업비 7,299억 원이 투입돼 서해선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군산역 이용 편리성이 높아지고 익산의 철도 도시 기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역입니다. 새마을호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KTX와 같은 고속철을 이용하려면 익산역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7,299억 원을 들여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이어주는 7.35km의 철도 연결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해 2032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군산을 통해 서울 용산까지 214.8km를 고속열차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행시간은 기존보다 44분이 줄어든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산역 이용 편리성이 그만큼 향상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기 군산 쪽이 서해선 KTX 군산 쪽에서도 내려오니까 익산은 철도도시 기능 확대라는 반사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성에서 대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2018년에 먼저 마무리된 후 서해선, 경부 고속선까지 연결되면 익산은 호남선 등에 이어 서해안 철도망까지 품게 됩니다. 서울 용산은 물론 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철도 물류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해선이 개통되면 군산역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군산역 쪽에 저쪽에도 지금 전철하고 있지 않습니까? 28년도에 정도에 개통하는 걸로. 정부 예타 통과로 본격화된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 앞으로 7년 후면 군산과 익산에서 서울 용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철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설 연휴에 내린 폭설로 인한 돈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와 인삼시설, 돼지축사 등 3.3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안과 장수, 임실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가축 폐사는 오리 7,500마리와 젖소 6마리입니다. 설 연휴에 도내에서 절도와 폭력 사건 6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53명을 검거했습니다. 절도 32건, 폭력 30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절도와 폭력 사건은 소폭 줄었고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황세영 중앙문화 대표가 신청한 1980년 비상계엄 위반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받은 진실규명 결정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1980년 비상계엄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황 대표는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고문 행위 등에 못 이겨 자신은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익산시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등 110명을 위촉해 오늘 산불 방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며 읍면동에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합니다. 또 함라산과 천호산 등에는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도내 어울림 학교에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어울림 학교 153곳을 대상으로 학생 유입 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버스 지원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어울림 학교에 참여한 공동통합구의 다른 학교 학생은 4,066명이었으며 이 중 29%에 달하는 1,178명이 도시에서 유입됐습니다. 도내 친환경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친환경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전북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82,354대입니다. 도내 전체 차량 100만 2,000대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친환경 차량은 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해 전북자치도가 공수위 6명을 위촉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부터 가축 방역관 역할을 하는 공수위 6명을 도축장에 배치했습니다. 현행법은 민간동물병원 수의사 등에 한해서만 공수위 위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자치권을 활용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도내 수의직 정원은 120명이지만 현재 19명이 결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도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운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21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8,147명이며 응급환자 이송은 1,073건입니다.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연휴 내내 운영돼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도는 전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 250곳이 월 평균 17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일정액을 지급하고 군이 이자 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개 농가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에서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벌통거래를 두고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7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그의 시신을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것에 분노한 A씨가 둔기를 들고 그의 움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개연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원 횟수도 평생 1회에서 주기별 2회로 늘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등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맞춤형 비료 지원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맞춤형 비료 사업은 지난해까지 최대 지원 면적이 30헥타르까지였지만 올해부턴 5헥타르입니다. 이는 전북자치도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자재 가격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청 대상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을 받는 농민으로 0.1헥타르 이상 경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식품진흥원이 청년식품창업센터에 입주할 18개 청년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로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준공됐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시제품 제작실과 임대형 공장, 입주기업 지원존 기숙사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되며 입주 후에는 기술과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에서 원스톱 창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반기 창업 아카데미는 2월 12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청년들에서 진행됩니다. 기본반은 사업계획서 전반에 관한 교육을, 고도화반은 사업계획서가 있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교육을 지원합니다. 수료생은 온라인 기반 홍보 지원 사업과 연계돼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5명으로 2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시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자나 5년 이내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대면 평가 등을 거쳐 3곳을 선정하게 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해경이 해양재난 구조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16명이며 드론 순찰대 민간해양구조선, 수중구조대 인력봉사단 등으로 나뉩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해상에 능통한 어민이나 레저 사업자 일반인 등입니다. 해양재난 구조대원은 지난해 선박해인과 해양사고 대응, 인명구조 등 54건에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일기 어르신 체력 증진 교실을 진행합니다. 2월 3일부터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전화 상담 후 보건소를 방문해 기초 체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옥산면 이장협의회가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4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파와 추운 날씨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2월의) 첫날인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해 9도까지 올라 다소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비가 내리며 낮 최고 기온 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2m, 먼바다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